조가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산 토끼 토끼야, 산 토끼 토끼야, 산 토끼 토끼야, 이거 다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음악을 처음 배울 때 다들 악보부터 먼저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보를 봐요. 이게 도야. 그러면 이 도는 여기서 치는 거야. 도. 자, 그러면은 산토끼 토끼야가 이제 악보에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솔미미 솔미도가 돼요. 그러면은 이 곡은 그냥 무조건 계속 솔미미 솔미도예요. 악기와 악보로 봤을 때는. 근데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는 이게 아니잖아요. 솔미도로도 부를 수 있지만 파렐레 파레 시플레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미 도샤 미 도샤 이렇게 해도 계속 바뀌어도 우리가 똑같이 인식을 하고 똑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절대음감인 사람들, 그러니까 절대음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노래방 가면은 절대음감인 사람들은 원곡 그 키 그대로 노래 부르는데 막 버튼을 막 높여가지고 곡을 이제 조를 높인다든가 아니면 조를 낮춘다든가 이러면 못 따라 불러요. 되게 이상하죠? 왜 못할까? 절대음감은 이 피아노에 있는 이 자체를 다 외운 거예요. 어릴 때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피아노는 조율이 다 되죠. 그러면 이게 도인지 알고 도를 쳐요. 그럼 이 도음을 외우는 거예요. 라인지 알고 라를 쳐요. 라음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아까 솔미미 솔미도랑 보통 사람들 똑같이 들리는데 절대음감은 이게 요거랑 다르게 인식을 해요. 왜냐, 악보가 다르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조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특히나 대중음악에 있어서는 노래가 너무 높아. 그럼 노래를 낮추기도 하고 너무 낮아. 그럼 올리기도 하고. 그럼 왔다 갔다 하는데 요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소리로 음악을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내가 아는 그 소리를 여기서 치는 걸로 따라가면 되게 편해지는데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이거 좀 되게 민감한 얘기인데 요즘에 영어는 거의 그렇게 안 배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영어를 어떻게 배웠냐면은 영어를 전혀 몰라요. 애들이 모르는데 이제 알파벳부터 먼저 이게 A, B, C, D 이렇게 하면서 글자부터 먼저 배워요.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들 그때는 발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글자로 써요. 하이 그러면 하이 하고서 그 하이를 읽는 거예요. 헬로우 하면은 헬로우 읽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글자를 보면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알아. 근데 얘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스펠링, 그러니까 글자로는 아는데 말로 모르는 거예요. 역시나 뭐가 음악 교육을 악보부터 시작하면 뭐가 되냐면은 악보를 보면 칠 수는 있는데 내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못해요. 그럼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항상 음악을 할 때마다 악보를 찾아 내가 노래는 부르고 있는데 노래를 못한단 말이에요. 음악의 본질은 소리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글자 못 읽는 사람은 많아요. 말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보다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더 많고 말을 먼저 시작하고 글자를 배우는 거죠. 그런데 뭐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글자를 모른다고 해서 막 살아가는데 막 인간관계에 되게 큰 문제가 생기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대다수가 이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셔서 우리는 이 쉬운 글자를 가지고서 되게 다 쓰니까 우리나라는 문맹 글자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외국에 나가면 글자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막 이상하게 쓰고 막 글자도 못 읽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는데 그렇게 큰 불편 없이 막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음악으로 이제 돌아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글자인데 말을 못하는 거야. 물론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입이나 이게 성대에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당연히 글자는 읽을 수 있는데 뭐 구조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니까 말을 못 하는데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자인데 말을 못 한다? 이거 되게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음악 교육이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옛날에 영어 배우신 분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 말하기 대회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막 글자를 써줘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서 애들이 뜻은 모르는데 막 이거 그 선생님 옆에서 발음 교정을 해줘요. 발음 교정 해줘야 하는데 애가 뜻은 몰라. 그냥 막 해. 그럼 나가갖고 한 명씩 나가갖고 말하기 대회를 하든가. 그럼 막 영어로 뭐라 얘기해. 근데 앉아있는 우리들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으니까 아니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한 그게 거기서 상을 탔어 얘가. 그런데 얘가 상을 타서 막 하면은 미국 사람이 하에 막 congratulation 막 하면서 너무 좋았다 wonderful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말을 시켜. 근데 얘는 얼어갖고 막 이러고 있어. 왜냐면 선생님이 써준 거 말고는 모르니까. 여기에 지금 아까 뭐 입시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지금 좀 민감한 얘기를 얘기하는데요. 대학 입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되게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대학 가면 좋죠. 좋은 대학 가고 막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고등학생 수준에서 음악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런데 고등학생 수준에서 얘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입시가 아니에요. 이제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은 혼자서 공부해서 대학 가는 게 불가능해졌다. 뭐 간혹 예외는 항상 존재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이 얘를 막 가르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촉박해요. 왜냐면 선생님한테 계속 그러면 그 입시를 준비하면서 뭐 유치원 때부터 입시를 준비하긴 하지만 이제 그거와 좀 별개죠. 그러니까 한 15년, 20년, 20살 때 시험 보니까 이제 한 15년 뭐 이렇게 입시에 계속 해봐. 사람이 그렇게 살면은 쉽지 않아요. 사는 게. 이게 긴장을 유지할 수 있고 하는 게 그게 한 1년이라고 하면 내가 하겠는데 10년에 와 그거 생각하면서부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본격적인 입시 준비는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중학생 때 정도부터 해서 한 6년, 5년, 6년 정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선행을 하죠. 그런 걸 하는데 그래도 좀 숨 쉴 틈을 주는데 중학교 때부터 진짜 입시 바짝한 학생들은 그때부터 이제 딱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폐해가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걸 배우는 거는 대학교인데 대학교 가서 애들이 그냥 다 놔버리고 놀아요. 그냥.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되게 막 애들이 해외 나가서 막 상도 타고 막 어쩌고 하는데 대학교 레벨에 가면 그냥 갑자기 확 이렇게 됩니다. 자, 입시가 그렇게 돼서 선생님들한테 배워요. 그 부모님 입장, 저도 애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배우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말 돈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거를 최대한 그래도 조금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어쨌든 선생님은 가르쳐줘요. 그런데 가장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답을 다 알려준 상태에서 외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답을 알려준 상태에서 외운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아까 뭐 나비 하셨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걸 했다 쳐요. 그냥 저는 지금 대충 친 건데 이렇게 칠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칠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칠 수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막 쳐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저는 그 혼자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혼자서 막 이 집 저 집 막 해봤으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학생이야. 잘 몰라 얘가. 근데 얘를 학교를 보내야겠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선생님이 틀을 만들어줘요. 그 이거 악보로 그려주든 아니면 얘한테 외우게 하든 해야. 그럼 얘는 계속 이걸 치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자, 입시라는 게 많은 애들이 시험을 보니까 막 얘를 1시간, 2시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입시 심사를 해봤지만 와, 애들 되게 많아요. 진짜 양심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쳤을 때 1시간에 10명 시험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애가 들어와요. 그러면 인사해요. 자기 이렇게 뭐 해요. 음악이니까 이제 와서 바로 치지도 않아요. 왜냐면 긴장하고 이제 들어와서 바로 치면 그러니까 앉아서 막 심호흡도 하고 노래 부르는 학생들도 막 좀 심호흡도 하고 이렇게 좀 뜸도 들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되면 해요. 그러면은 좀 끊죠. 저 입시할 때는 이것저것 다른 것도 좀 준비한 거 말고 다른 것도 시켜보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3분, 4분 이게 훌쩍 지나가요.
그러면은 뒤에 또 들어오죠. 막 하는데 하루 종일 해도 진짜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뭐 밤 10시까지 한다고 해도 120명? 150명? 이걸 다 못해요. 근데 뭐 입시 진짜 뭐 실용음악 같은 데 많이 오면은 막 전국당 막 1000명씩 오고 막 이러니까 일주일, 2주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뽑는 사람은 얼마 없고.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명 하니까 애들한테 이제 시간을 많이 못 줘요. 보통 1, 2분이면 다 끝이에요. 그러면은 그 1, 2분을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영문도 모른 척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시킨 대로. 똑같은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질려요. 내가 지금 되게 맛있는 음식이 있어. 근데 이 음식을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그럼 너 이거 좋아하니까 내일 아침에 또 먹자.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야 그 3일째 먹고 일주일째 먹고 나 한 달 내내 그걸 먹을 수 있어. 이제 어떻게 되나 막 먹는다 막 토해 이제. 그리고 막 그것만 봐도 막 경기가 나. 그 생각만 해도 막 하고 막 이제 못 먹겠어 막. 나중에는 어떻게 그림만 봐도 토하고 막 냄새만 나도 토하고 내가 되게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음악도 마찬가지. 내가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 막 3년 4년씩 해. 진짜 그런 데 봤어요. 입시가 끝났어. 너 입시곡 뭐 했니? 막 걔가 막 경기를 일으켜 막 그 겨우 얘기가 무슨 곡 했어요. 그 곡을 틀어줘서 막 애가 막 가서 막 토하고 있어. 막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면 아까 그 영어 말하기 대회랑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틀을 잡아준 거니까. 그러면은 음악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